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라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런 마인드였다면 저희 때는 아니 내가 친구의 관계가 더 소중하지 그거를 이제 딱 입으면 이제 한 1m 밖에서 바로 잡혀서 이제 청소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패션의 자유가 없어서 아 나는 패션의 자유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많이 우셨어요. 그 소식을 전해줬구나.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친구는 예술단 생활을 하면서 만났었는데요. 그때 진짜 애기였는데 어느 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진짜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권보미입니다. 네. 참 우리 보미가 아주 그냥 용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진짜 7년 만이 맞지? 보미? 7년 만에 만나는 거. 그치? 네. 언니 어때? 언니 그대로예요. 거짓말. 근데 너는 진짜 그대로다, 보미야. 아 정말요? 너 더 애기가 된 것 같아. 세상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가 엊그제인데 맞아요. 벌써? 네. 졸업을 하고 네. 패션 디자이너가 됐어? 네, 지금 패션 디자이너로 디자인 생활 한 지 4년 차 됐고, 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그 포셉이라는 캐주얼 의류 여성 브랜드에서 메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메인이요? 네. 정말 너무 뿌듯하다. 네. 혼자 왔죠? 네, 맞아요. 혼자 와서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디자이너까지 되고.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우리 보미가 저를 위해서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살짝 짧은데 살 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보미 옷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요. 이 출산하고 나니까 잘 안 빠지네요. 어때? 한국에서 일할 맛이나? 처음에는 패션 디자인 쪽 업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성격이 좀 순한 성격에다가 좀 제 말로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원래는 순수했잖아요. 그랬지? 근데 이제 패션 쪽이 되게 화려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업체라 맞아. 보니까 개성도 엄청 뚜렷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되게 컸었는데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도 잘 버텨내서 네 지금은 메인 디자이너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수 일단. 너무 기특하다. 한국에 지금 몇 년 됐지? 12년 됐어요. 12년? 네. 그러니까 언니 만났을 때가 5년 되고 나서 만났을 때. 맞아요. 그치? 네. 대단하다. 고향이 어디예요? 함경북도 쪽. 지역 말 못해? 네. 가족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요즘 진짜 엄청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돼요. 예전엔 전화했었어? 계속 전화했었어요. 해서 뭐 돈도 보냈어? 네. 1년에 얼마씩 보냈어? 저 1년에 한 100만 원만. 그래도 기특하지. 네. 공부하면서 너 장학금으로 자랐잖아. 맞아요. 저 장학금 받으면서. 첫 월급 받아서 그런 거야? 네, 첫 월급. 부모님 뭐래? 되게 대견해 해줬죠. 갑자기 울컥해지네. 어릴 때 삶은 어땠어? 국경이랑 가까운 지역이었었는데 그 저희 아빠가 그 할아버지가 국군포로병으로 북한에 나오셔서 결혼하셔서 아빠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빠는 군대도 못 가셨었던 분이셔갖고 그치. 되게 아빠가 엄청 고향에서 방황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그 적대 계급으로 몰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저희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잡혀서 어떤 그런 단체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 친구들은 너네 아빠 뭐하니 했을 때 그 친구들은 아빠가 뭐 단간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은 더 보내주는데 저만 남겨놓고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네, 그래갖고 그때 여기서 나는 설 자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벌써? 그때부터.
그때가 제가 한창 이렇게 옷에 신경 많이 쓰고 이랬을 때가 16살부터 18살까지 그랬었거든요. 그치, 또 한창 성장기고 맞아요. 사춘기도. 맞아요. 그때가 딱 사춘기가 올 때였어갖고 더 반항심이 커지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때 중국에 계셨었거든요. 제가 그 사춘기 한창 겪고 있을 때 학교에서 저랑 정말 친한 친구를 저한테 스파이로 붙인 거예요.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서 붙였는데 경찰이 와갖고 봄이랑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친구가 제가 제일 친한다라고 했는데 내 친구도 봄이를 감시하라라고 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감시하고 뭐 고발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때만 해도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경찰 이렇게 와서 너 감시하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고마운 친구네. 저희 때만 해도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라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런 마인드였다면 저희 때는 아니 내가 친구의 관계가 더 소중하지 이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소중하지? 이렇게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대박. 네. 봄이가 직접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 친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머나 진짜 놀랍게 바뀌었다. 그 영향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봤어요? 네. 저희 때는 예전에는 이게 뭔가 라떼는 말이야. 예, 그래서요. 각자 숨어서 봐야 됐잖아요. 그치. 근데 저희 때는 예를 들어서 너 천국의 계단 봤어? 나 봤어. 근데 나 1부부터 10부까지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난 18부까지 봤는데 그래? 그럼 10부부터 18부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이렇게 봤던 걸 다 얘기해줘요. 주인공 누구가 이렇게 해서 누구랑 사귀고 이렇게 다 얘기해줘요. 공유해줘요. 그래서 그 드라마 때문에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로의 그런 서로가 의심하고 못 믿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서로를 신뢰하고 뭔가 더 친구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때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듣던 중 또 반가운 그런 소리긴 맞아요. 한데 그러면 엄마가 중국에 먼저 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돈 벌러 중국에 가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중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으면은 가난하게는 안 살았겠다. 맞아요. 어릴 때는 저희 할머니부터 엄마가 물려받은 사업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사업? 네, 그 중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업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셔갖고 제가 태어났을 때가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그치. 근데 전 고난의 행군인지 모르고 컸어요. 아무래도 국경이랑 맞닿은 접경 지역에 살고 또 중국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MZ가 또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한국 드라마 영향인가? 한국 드라마도 있고 저희 엄마가 옷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멋쟁이셨구나. 네, 거기서 엄마가 페피이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계속 옷을 사입고 이렇게 막 거울 보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봤을 때 옷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의 옷부터. 그래서 나도 저렇게 입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거기에 옷이 여기서 말하는 구제 같은 옷들이 한국 옷들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거를 이제 딱 입으면 이제 한 1m 밖에서 바로 잡혀서 이제 청소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패션의 자유가 없어서 나는 패션의 자유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되게 같이 가자는 브로커들도 엄청 많았었고 되게 북한에서? 네. 브로커들도 되게 많았었고 되게 그 경로가 되게 쉬웠어요. 그리고 물도 지금은 쇠살창이 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막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만강 쪽에. 네네.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물도 되게 얕았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었. 언니 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아무래도 국경 경비대들이 자기네가 근무 서는 시간에 넘겨줬지. 국경 경비대 이런 사람들도 없었어요. 지역에 따라 좀 달랐나 보다. 네. 먼저는 중국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일을 했었던 엄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오게 됐어요. 엄마가 그럼 한국 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엄마는 북송 강제 북송되고? 네. 엄마는 북송됐었고 그래서 그럼 그 친구랑 같이? 네. 엄마의 그 친구랑 같이.
그러면 그 엄마의 친구가 한국으로 오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바깥 세상이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네. 솔직히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부터 바깥 세상이잖아. 네. 한국으로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일단 자유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신분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나가는 순간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으니까 계속 실내에만 있었었는데 오면서 비행기는 괜찮았어요? 비행기 탔을 때도 되게 저희 때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태국이라는 곳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한 4개월인가 그렇게 오래 있었다 보니까 빨리 가고 싶은 되게 욕망이 컸는데 이제 비행기를 탈 때는 진짜 엄청 많이 설렜었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국군포로였다고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면 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가 30대였는데 결혼할 때가 30대였는데 저희 할머니를 만났을 때가 저희 할머니 18살이었대요. 근데 24살이라 거짓말하고 결혼을 했대요. 할아버지가? 네.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30대면은 그때는 되게 노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할 나이였대요. 그래서 할머니 18살인데 30살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할 것 같으니까 24살이라고 거짓말하고 결혼을 했었대요. 근데 그거는 할머니 말로 전해 들은 거고 할아버지가 아빠가 되게 어리실 때 10대 때 돌아가셔갖고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할아버지랑 얘기해 본 적은 다 한 번도 없었고요. 병으로 돌아가셨나? 아니요. 그 일하다가 거기는 이제 그 국군포로병들을 되게 험한데 이제 다 그치, 보내는데 탄광이나 이런 맞아요. 그런데 보내는데 이제 그런 험한 데에서 일을 하시다가 현장에서 뭐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셨나? 그렇죠. 솔직히 저는 그 고향에 있을 때부터 할아버지 고향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주소는 받고 한동안은 안 찾았어요. 왜냐면 엄청 전 아예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때는 국적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한 공부하면서 뭔가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하면서 너 그렇게 공부하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좀 돌봐주면 좋겠다. 그때 엄마랑 전화했을 때 엄마한테 막 투정 부렸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야작할 때 엄마가 간식 싸들고 오고 이불도 가져오는데 나는 너무 이런 것도 없이 난 너무 외롭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투정 부렸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 할아버지 찾아서 할아버지 보고 옆에서 좀 돌봐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줘갖고 그때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작은 할아버지한테? 네. 여기 와서도 바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봤었는데 그 6.25 때 사시던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둘째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 그럼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저희 할아버지가 첫째이시고 둘째 할아버지가 그 6.25 때 사셨던 되게 엄청 시골이에요. 저는 거기다 전화를 해서 이름 이렇게 되면서 그 소년대 찾으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네. 근데 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헐, 대박. 어땠어요? 그 할아버지는 많이 우셨어요. 그 소식을 전해줬구나. 네. 그래서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서 보시고 너무 막 우시면서 형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막 우시면서 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필리핀 어학연수 갔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아, 3개월 동안. 다. 네. 지금도 연락하고 계세요? 지금도 꾸준히 계속 그때 대학교 때 항상 할아버지가 용돈 주시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잘 나왔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또 형의 소식을 전해들은 작은 할아버지도 기뻤을 것 같고. 맞아요. 그 친구는 잘 계세요? 네, 엄마 친구. 그 원래는 거기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때 몇 살이지? 그때가 20살이었어요. 20살이면 진짜 애긴데 그때 우리 봄이가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9평짜리 반지하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 갔는데 내가 봄아 물 좀 줘 하니까 미역국을 끓여놓고 언니 물 대신 이거 먹어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집도 굉장히 이제 정말 진짜 혼자 딱
있기 좋고. 근데 전 진짜 그때 진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때 또 친구랑 같이 동거했었어요. 여자 네, 여자사람 친구죠. 네. 근데 애가 못 일어나니까 내가 막 가서 막 내 전화도 안 받았어. 그래서 봄이야, 너 무슨 일이야? 이러고 또 깨우고. 와, 초창기 때 진짜 굉장했다. 나도 지금 생각해. 잔소리 언니 엄청 했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일 같이 할 때도 데리고 다니고. 그치. 그래서 언니 막 미웠지. 잔소리 너무 해서. 너 반항했잖아. 언니는 했잖아!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봄이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 그때 약속했던 게 언니 내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면 언니 드레스를 꼭 해줄 거예요.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옷을 또 만들어다가 언니를 입히고 또 퓨전 한복도 자기가 만든 거를 선물해 준대요. 일단 너무 고맙고 보면 제가 그때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었던 거는 저희 단장님, 그 대표님 때문에. 저 그때 계속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뭐 이런 그림을. 맞아. 네. 그림도 잘 그리잖아. 네,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대표님이 와, 봄아, 너는 이쪽에 소질이 있다.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한마디 해줬구나. 네. 제가 원래는 패션 디자인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말렸거든요. 왜냐면 패션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되게 다 잘하는 친구들인데 너 지금부터 시작하면 졸업 못한다 라는 반대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었는데 안 가려고 해서 그 언니랑 같이 공연하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이 계속 저한테 너 이쪽을 해도 될 것 같아. 너 이쪽에 소질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야겠다. 그때 공연하면서 검정고시 봤었죠. 그치. 네. 근데 검정고시 봤는데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바로 공연도 그만두고 바로 이제 그 고등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다 공부하고 했죠. 나는 그때 너가 진짜 대견스러웠어.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대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만 네. 이 예술단 공연도 좋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그시그시의 생계잖아. 맞아요. 그렇잖아. 맞아요. 그때 나는 너가 솔직히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앞에 거 딱 끊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너가 그때 언니랑 같이 어느 날 같이 있다가 언니 상처받았어. 아니, 농담이고. 네. 그리고 대학교로 딱 갔을 때 네. 우리 봄이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제가 진짜 선택을 잘했다 했는데 오늘날 결과로 나타났네. 북한의 MG가 한국에서 고삐가 풀려갖고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진짜 궁금하다. 뭐가 제일 신기했어요? 제가 원래 고향에서는 무조건 내가 패션의 자유를 누리면 미니스커트 무조건 입을 거고 그래서 오늘도 미니스커트 입고 왔어요. 미니스커트를 무조건 입을 거고 그 저만의 그런 패션의 상상의 나래를 엄청 펼쳤는데 아무도 또 제재를 안 하니까 또 안 입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니까. 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네. 많다. 아무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홍대를 다니다 보니까 젊음의 거리? 네. 클럽 문화가 예. 네, 클럽 문화가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진짜 클럽을 정말 친한 친구랑 클럽을 일주일에 2번씩 갔었어요. 근데 그 클럽을 끊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2번 갔는데 저랑 계속 합석해서 놀았던 그 남자애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 친구랑 저랑, 야, 우리는 홍대생인데, 저 백수 같은 저 친구들이랑 계속 노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끊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그냥 클럽을 아예 안 간 거야? 네. 지금까지 쭉? 네, 지금까지 잘했어. 쭉. 잘했어. 가보니까 처음에 어떻지? 처음에는, 제가 또 언니랑 공연할 때 무용수 출신이라 춤 진짜 잘 춰요. 네, 무용수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가서 춤추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시선들이 너무 좋았고 시선이 다 그대를 뽑대? 아, 우리 범위를 봤어? 사람들이 다? 다 보지는 않겠지만 몇 명이 보는 시선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 음악에 제 몸을 맡기는 것도 너무 좋았었고. 몸을 맡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줄까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치.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 봄이 친구들이 한국에 온 사람은 없어? 친구 못 만났어? 없어요. 너네 동네에서 네가 제일 똑똑하구나. 그치? 제가 주변에 고향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요? 공부하면서 거의 고향 사람들을 다 끊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 한국에서 연애는 해봤어? 연애요? 네,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어요? 네. 언니랑 다닐 때는 아예 남자한테 관심도 없었고. 그랬지, 애기였지. 그때는 순수했지. 맞아요. 뒤풀이 할 때 막 제 미성년자니까 술 먹이지 마세요 언니들 막 이렇게 해주고. 맞아. 혼자 그냥 뻘쭘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근데 대학교 생활을 하니까 이제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늦게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되게... 남북한 다 만났어? 네,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든? 차이는요. 문화 차이일 거잖아, 결국에는. 문화 차이는 못 느끼겠고, 같은 고향이셨던 그 남자분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만의 커리어를 되게 열심히 쌓으신 분이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문화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마인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셨던 분들은 되게 잘해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의외로 자존감이 진짜 높아요. 진짜?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감이 진짜 높아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진짜? 저기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날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널 만나준다 막 이런 식이고. 헐! 네. 근데 여기 분들은 너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인드였고. 네, 그래서 그 마인드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놀랍다. 근데 재밌다. 이런 얘기 듣는 것도. 데이트하러 어디 가봤어? 데이트요? 일단은 제가 좀 일벌레예요. 쉴 때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게 그게 힐링이어서 데이트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가보진 않았던. 그래. 네. 앞으로 이제 다 바뀔 거야. 우리 범인은 진짜 이제 남자만 진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공부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 공부할 때 영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영어가 제일 힘들어서 바로 어학연수 갔었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저희 학교는 그 필수로 A에서 B를 받아야 되는 영어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걸 받아야 졸업할 수 있는 영어 과목이 2개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야 돼서 바로 필리핀 갔었죠. 그리고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 제가 그 한복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대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제가 고향이 북한이라고 하면 애들이 좀 멀리할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속에 있는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대학교 3학년 때쯤 돼서 저한테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런 정체성 혼란이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그 역사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배웠던 그 역사랑 똑같은 역사를 배우고 있는 지금 나는 우리는 한민족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나는 디자이너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한국 복식 한복에 되게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패션 디자인과에서 배우는 건 서양 복식인데 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서양 복식을 배우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서양 복식은 계속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이유는 뭘까? 왜 한국적인 복식은 그 한복에서 멈춰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걸 계속 깊이 공부해 보니까 서양 복식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발전해 온 건데
한복은 그냥 그 조선시대에서 멈춰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면은 복식이 발전해야 되는 건데 한국의 복식은 그 시대에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복을 발전시키고 싶다. 한국의 복식을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내 한복을 그 현대 한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옷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야, 생각이 진짜 다르다. 그쪽은 공부할 것도 많겠다. 네, 엄청 많아요. 그냥 뭐 이게 이뻐서 뚝딱 재단하고 만드는 게 아니네. 역사도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뭐 철학도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모든 디자이너들은 그 옷에 자기만의 가치관을 담아요. 그러니까 제 옷에 제 가치관이라고 하면 저희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제 가치관이 제 옷에 녹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한국 친구들한테 그 이후로 나 북한에서 왔어! 밝혔어? 아니요. 왜 못 밝혔어? 한민족이라면 웃겼다며. 졸업할 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진짜? 네. 졸업할 때까지 얘기를 안 했고, 제가 그 작년에 퓨전 한복을 만들면서 기사가 나갔어요. 동아일보. 우리 봄이 기사가 나갔어요? 네. 거기에 기사가 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네이버 메인 타이틀에 뜨게 된 거예요. 이야. 근데 그걸 보고 제 친구들이 너무 익숙한 실루엣이라고 하면서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제 대학교 동기들이. 헐. 그래서 나 맞아. 헐 뭐야 이러면서 다들 충격받았어요. 서로 오고 간 말이 있어? 아니요. 근데 신기하게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무것도. 진짜 반전이다. 신기하게 저는 그렇게 얘네는 엄청 많은 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또 그 친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물어보는 게 네. 너가 또 부담스러울까봐 안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 좀 대단했다, 봄이야. 뭐 공모전도 해서 상을 받았던 맞아요. 제가 딱 메인이 되고 나서 대표님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복 군무복 개발 공모전이라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냥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인데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한테 이거 제가 하고 싶으니까 이거 밀어주세요 라고 딱 제안을 드렸는데 대표님은 흔쾌히 알겠어요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만드는데 이제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 대표님이 밀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딱 하고 발표까지 다 하고 절차를 다 거쳐서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쭈구리.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디자인이 이제 그 대구 관광 안내원 군무복이랑 버스 기사 군무복으로 어머나. 이제 올해 여름 지금 도입됐을 거예요. 어머. 우리 봄이 너무 기특하다. 세상에. 우리 디자이너님 아주 그냥 들을수록 정말 뿌듯하네요. 패션 디자이너 된 사람들이 많나? 우리 북한 사람 중에? 아니요. 패션 디자인 된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제가 또 이번에 그 어떤 기업에서 그 청년들을 지원 사업 같은 프로그램에 그런 회사에서 너 투자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을 모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고 그 발표하고 그렇게 발표한 사람들 중에 근데 이게 다 고향 사람들 사업가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되게 엄청 많은 고향 사람들 그 사업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또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원을 해서 사업 발표를 하고 붙은 팀이 딱 10팀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붙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 브랜드를 지금 지원받게 됐거든요. 그 개인 브랜드로 따로 하는 거야? 네, 그래서 3살 다니면서 지금 개인 브랜드 따로. 이름이 뭐야, 개인 브랜드는 GB 기업 비업. 이게 지금 제 로고거든요. 이제 G랑 B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읍이랑 기욱이 있잖아요. 어려워! GB 기업 비업. 저는 퓨전 한복, 현대 한복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한글을 안 넣으면 뭔가
옷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글까지 같이 넣었어요. 아, 그랬구나. 어쨌든 대단하다. 개인 브랜드도 런칭하고. 네. 자유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벌어보니까 그 소감이 어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정답 좋았어. 그 다음에 네. 또?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내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내가 만약에 그 어떤 내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몇십 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넌 지금 북한에 있었으면 뭐가 됐을 것 같아? 북한에 있었으면 날라리 날라리? 네. 숨어서 옷 입고 싶은 거 입겠다고 막 난리치면서 다녔겠죠. 그랬겠지. 네. 넌 혼자잖아. 아무도 없잖아. 가족이 없을 때 진짜 외롭지. 맞아요. 언제 제일 부모님 생각나? 제가 1대1로 누구랑 경쟁할 때는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옆에 붙으면 되게 소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랑 야작이랑 할 때 너 작품 그렇게 만들었어? 난 더 잘 만들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엄청 차 있다가 걔네 부모님들이 막 와서 우리 애기 이러면은 그때 막 작아지더라고요. 나도 엄마가 와서 우리 애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혼자지 너는? 맞아요. 외동이지? 아니요.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8살 차이. 범인은 좋은 이렇게 아빠 같고 좀 넓고 자상하고 그런 사람 만나야 되겠다. 우리 저기 저 박 PD님처럼. 한국에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지금은 힘든 건 없어요. 지금 한창 이제 힘 받았을 때니까. 네, 네. 이거 디자이너도 네. 이제 너가 됐고 네. 또 브랜드도 런칭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초반에 제가 또 대학교 때 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된다고 막 그랬어요. 샤넬 수석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때 너무 철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철이 없어. 꿈은 꾸는 거지. 네, 철이 없을 때가 오히려 무서운 게 없는가 봐요. 철이 없어야 걱정이 없나 봐요. 제가 심하게 철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딱 들어가서 내 졸업하면 샤넬 수석 디자이너 된다고 막 그랬어요. 좋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철이 없었던 거를 깎여가는 순간이 졸업해서 딱 취업한 첫날부터였어요. 근데 또 취업한 첫날도 또 늦잠 자갖고 지각해갖고 근데 거기 디자이너 실장님 있잖아요. 메인 디자이너님이 되게 무서워요. 처음에 갔을 때 그 디자이너 실장님이 눈에다 시퍼런 섀도우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눈이 굉장히 크시고 그리고 코 엄청 오똑하시고 그런 시퍼런 눈으로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왜 지각했어? 그래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이제 철들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게 그게 시작이었고 와, 이렇게 무서운 실장님 밑에서는 내가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조건 일찍 일어났고 그런데 또 이제 저희가 옷을 만들고 품평회라는 거 매주 해요. 근데 전 막내잖아요. 근데 실장이 실수하면 대표님한테 잘릴 수 있으니까 실장이 자기가 실수한 것도 막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헐. 보미가 잘못 뽑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유명 쓴 거네. 네. 근데 저 거기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이거 실장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가? 네. 근데 대표님은 항상 회사에 있지 않으시고 제 직속 상사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엄청 갈굼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잘못 말해서. 아이고야.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철이 없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모르다 보니까 맞춰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갈굼을 딱 당하고 나서 갈굼 어떤 거 당했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맞춰야 되는 옷이 막 3개다 이러면은 다른 서브 디자이너도 있었거든요.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고 모든 걸 다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가 맞춰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퇴근하면서 혼술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네. 퇴근하면서 와 사람들이 왜 혼술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 철이 없던 수석 디자이너가 된다 했던 그 철없는 마인드가 깎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버티려면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도 못한다라고 해야 되고 이분들의 모든 걸 맞춰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는 나 잘해, 나 수습 디자이너 될 수 있어 막 이랬던 마인드를 다 깎아내리고 난 아예 못하는 사람이야, 난 이분한테 무조건 다 배워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노루를 보고 사슴이라고 하면 노루가 사슴인가요? 아니죠. 다르죠. 네, 사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배우면서 경력을 쌓아서 제가 제 디자이너를 보여줄 수 있을 때 대표님이 마침내 보게 돼갖고 저를 인정해주게 됐죠. 그 실장님은 그래 지금 계시오 안 계셔? 계셔? 잘렸어요. 어찌 보면 생소한 땅이잖아. 근데도 네. 그런 또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가 잘 걸어왔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 패션을 위해서 걸어온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포기하기에는. 그래 어쨌든 잘 이겨냈으니까 너의 그 맑은 사차원이 참 좋다. 잘 이겨냈다. 그 앞으로는 꿈이 있어? 원래는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적인 미를 전 세계가 열광하는 트렌드로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한국적인 미가 전 세계가 지금 서양 복식이 트렌드를 항상 자리 잡고 가잖아요. 그치만 이제 제가 그 트렌드를 한국적인 미로 바꿀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어찌 보면 우리는 여기 진짜 빈몸으로 왔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공부도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소감이 있어? 일단은 저는 나라에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고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공부를 잘해도 토대가 안 좋으면 대학교 못 가잖아요. 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 학교 다 장학금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 모든 환경,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나라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저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그래서 네, 나라에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야, 참, 그 귀한 마음이 너무 진짜 이쁘다. 맞아. 근데 야, 너는 얼굴은 더 애기가 되고 마음은 더 그냥 깊어졌네? 어른이 됐네? 응? 대단하다 진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뭐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말 겁나 잘하대? 응? 삼행시도 지어주고. 내 삼행시도 지어왔어? 내가 언니가 문자 보냈잖아. 언니 삼행시도 지어달라고. 아, 네. 그 삼행시는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여서 즉흥적으로 언니랑 하다가 그 즉흥적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여갖고 지어라 하면은 지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언니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여서 그 지금 지어봐봐. 난 우리 범이한테 듣고 싶어. 얘가 처음에 나 마음고생 많이 시켰어요. 성형하러 간다고 해서 하지 말라니까 언니가 했잖아! 이래가지고 진짜 저 눈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할 말이 없어갖고 입술 닫고 내가 봄이야 하지마 어차피 후회해 봄이야 하지마 이러면서 그랬던 우리인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서 좋습니다. 우리 운하를 위해서 뭐 가져왔다면서? 네 맞아요. 미치겠다. 이게 뭐야? 아니 무슨 돈도 없는데 이런 걸 가져오고 그래? 언니 반은 제가 뽑은 거예요. 뽑은 거. 요거는 제가 뽑기에서 뽑았어요. 뽑기에서 뽑은 거야? 요것도 뽑기에서 뽑았고요. 요것도 뽑기에서 뽑았어요. 운하더라고? 네. 어머나, 우리 운하 좋아하겠다, 야. 그리고 요건 제가 샀어요. 어머나, 어떡하니, 봄이야. 요거 제가 근데 제 사이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3살 애기 옷 이렇게 검색해서 산 건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안 맞으면 눌려가지고. 세상에, 우리 범이가 이렇게 또 세상에 범이야. 그리고 고맙다. 언니, 이거는요. 요즘 트렌드가 긱시크라는 패션이 트렌드인데. 긱스크? 긱시크. 응, 긱시크가 뭐요? 네, 긱시크가 기기 괴짜스러운이라는 뜻이고 시크가 시크하다는 뜻이에요. 되게 상반되잖아요. 근데 시크
시크한데 개짜스러워야 돼요. 그래 써볼까 한번? 네. 어머나 나는 봄이야 너무 고맙다. 어떡하니. 진짜 잘 키운 보람이 있네. 보자 언니 개짜스럽고 시크해 보이는지 봐봐. 일단은 어때? 이 옷이랑 매칭이 되게 잘 돼요. 그래? 이 옷 자체가 되게 한복 긱시크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서 지금 딱 긱시크 느낌이 나요. 야 진짜 대박이다. 고마워 봄이야. 우리 봄이는 세상. 어머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언니한테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이렇게 또 마음을 쏘가지고 우리 봄이가 왔습니다. 네. 요즘에 남자친구 있어? 네, 있어요. 있어? 잘해 안 해? 잘해줘요. 너도 잘해야 돼. 네. 알았지? 네. 근데 만약에 못하잖아? 네. 언니한테 신고해. 네. 가서 그냥 본때를 보여줄게. 근데 너도 잘하고 서로 잘해야 돼. 이제 나이가 몇 살이지 그러면? 저 이제 마늘은 30살. 만으로 윤석열 나이로 30살. 윤석열이가 누구요? 윤석열 대통령님. 그래? 네, 요즘 다 윤석열 나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그거 바꿨잖아요, 만 나이로. 그래서 윤석열 나이라고 하는데. 고마워. 나 미치겠다. MZ가 다르네. 북한의 MZ도 다르고 너 한국에 와서 한국의 MZ가 돼가지고 또 다르고. 대박이다. 대통령 이름 막 불렀어. 너 북한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총살이죠, 뭐. 한국의 대통령 처음 보고 선거해봤어? 선거 많이 했죠. 많이 했어? 선거 지금 4번째. 4번째야? 네. 대통령만 4번째야? 네, 대통령 4번째. 아니지 바보야. 그러면 네가 한국에 한 지 20년이야? 그럼 국회의원까지 다 포함인가? 선거할 때 네. 좀 특이한 게 있었어? 제가 철이 없었다 보니까 선거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굴 찍으라고 하면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때 제 주체로 한번 해보려고. 하긴 그럴 수 있어. 뭐 네. 와가지고 진짜 공부하느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당연히 없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맞아. 선거 잘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우리 또 봄이가 이제 결혼식 날 언니가 사회를 봐준다. 어때? 좋아요. 너무 좋은데 남자친구는 다를 수 있지. 언니가 말이야 우리 앞에 김아라 있지? 네. 김아라 언니의 사회를 봐줬다. 정말요? 조회수 70만이 나왔어. 정말요? 잘 본대. 나는 모르겠는데 구독자님들이 다 댓글을 달았어. 너가 마음에 들면 언니한테 요청을 해. 좋아요. 알았지?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7년 만에 만난 우리 동생 봄이와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봄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이 땅에서 미래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봄이야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점심 먹으러 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앉아 빨리 인사해야 돼. 언니 채널에 나온 소감 한마디. 언니 채널에 나온 소감요? 언니가 항상 예전에 뮤지컬 연기도 막 했었고 그리고 노래도 진짜 잘하잖아요. 고마워. 그래서 지금 갑자기 삼행시가 생각났어요. 그래? 네. 뭐야? 운 띄워줘야죠. 강은정 언니. 은근 질투나요? 정말 왜 이렇게 다 잘해요? 와, 대박이다. 알았어 봄이야 고마워. 우리 봄이는 정말 패션계의 왕이 되라는 의미에서 언니가 킹봄으로 앞으로 불러줄게. 킹봄 마음에 들지? 네. 킹우먼 봄. 네, 좋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 왔냐면요, 우리 봄이가 일하고 있는 패션 디자인 그 회사에 왔습니다. 이야, 여기가 우리 봄이 회사가 일하는데요. 오, 쭈구리. 봄이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봄이야, 나 도착했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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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어떡해. 어머나 안녕하세요. 포셉. 포셉 안녕하세요. 여기 메인 디자이너 우리 보자. 이번에 여름 신상 제작한 옷이에요. 진짜? 네. 어머 이쁘다. 야 너가 입은 건 다 멋있어요. 야 너 여기 오니까 진짜. 네.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더 멋있어? 감사합니다. 들어갈까요? 대박. 야 이거 멋있는 디자이너 메인 이거 실장님한테 이런 거 시켜도 되는겨? 야 여기야. 안녕하세요. 여기가 조용하게 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IT 본사인데 IT 개발돼갖고 저기 IT 개발 부서여서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래? 거기 안 들어갈게. 안녕하세요. 이야, 옷들이 되게 특이하다. 엄마. 이게 저희 국무복에서 쏜 옷이에요. 진짜? 어머나, 이거 우리 범이가 한 거구나. 그지? 야, 단추도 너무 이쁜데. 뭔가 진짜 네 말대로 전통의 미를 잘 살렸네. 무지개야 이거? 이거는 대구 상징 컬러. 대구 국무복이니까 대구를 상징하는 컬러예요. 대구가 상징하는 컬러가 이거야? 네. 그렇구나. 야, 이쁘다. 가죽 치마야? 네, 이거 리얼 가죽이. 이것도 다 디자인한 거야? 네. 요거는 작년에 했던 거여서 지금 안 팔아요. 안 팔아? 네, 지금 올해 신상한 거는 이쪽에 있어요. 대표님 그린 작품 중에 하나. 아까 그 니체의 철학을 담아서. 맞아요. 요건 갈치가 우주를 날다라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갈치가 있잖아요. 갈치가 우주를 날아요. 대부분의 그림이 다 우주예요. 이것도 우주 중심에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주 중심에 남녀가 있다라는. 이거 너무 의미 있는데? 맞아요. 이 남녀 누굴까? 나랑 근데 너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옷을 가지는 사람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자기를 의미 부여해서 뭐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이 눈이야? 네, 맞아요. 힉스를 잡아서라는 그림인데 힉스가 엄청 작은 거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보기 위함이라는 그림이에요. 저 이 그림 하나하나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 의미 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오션 프렌드인데 뭐 이 바닷속에 있는 이런 소라 같은 것들. 이게 소라였구나.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서로가 적대 관계가 아니고 되게 평화롭게 같이 다들 지내는 오션 프렌드. 오션 속에 왠지 남과 북 상징 하진 않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네. 뭔가 느낌이 좋다. 이게 옷이라는 게 내가 다시 보게 된다 보면. 이것도 걔가 날지 못하는데 날고 싶은 꿈이 엄청 컸대요. 욕망이. 걔 꿈을 이렇게 실현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나는 새를 상징해서 그렸대요. 범이야, 여긴 롱 스타일이야? 프라다에서 계셨던 분께서 그 메인으로 잡았었던 옷인데. 진짜? 네. 야, 뭔가 그렇게 말하니까 프라다 같잖아. 이쁘다. 여기가 포셉스. 여기 너 방은 어디야? 제 방은 여기가 너가 일하는데요? 네. 제가 인형을 좋아했고 인형이 이렇게 많죠. 여기도 인형이 이렇게. 여기서 일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 옷 피팅해서 거울 보고. 네가? 네. 또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그린 거. 네. 너무 귀여워. 네. 이거 올해 청룡 헤어갖고 청룡 헤어서 제가 캐릭터 개발해 청룡 캐릭터 개발해갖고. 이거 네가 디자인한 옷들이야? 컴퓨터로 이렇게 그린 거야? 네, 이건 다 컴퓨터로 그리고 먼저 이렇게 아이디어를 여기에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 브랜드 하는 그림이고 개인 브랜드 거고 이렇게 이거 디자인 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걸 할지 아이디어를 다 적어봐요. 그리고
다 적은 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하겠다라고 러프 스케치를 대충 이렇게 그려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떤 느낌으로 전개한다라는 걸 다 쓴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옮겨서 그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리는 거야? 네, 컴퓨터로 그려요. 컴퓨터로 그리는 거는 누구한테 배웠어? 이제 일단 이거는 패션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다 가르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 4년 차가 됐으니까 생각한 걸 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제 연차죠. 아 그렇구나 봄이야. 아,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디자인만 봐도 이거 너무 이쁘잖아 이거. 꽃도 제가 다 개발한 거예요. 아 진짜? 네, 이거 뭐 있는 꽃이 아니고 그 고려청자에 있는 모란 꽃인데 그 모란 꽃을 현대화해서 제가 개발한 거예요. 야 헐 대박. 그래서 이런 모란 꽃을 이렇게 나염하는데 뭔가 그 모란 꽃을 상반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모란 꽃을 아예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오브제가 뭘까 생각했을 때 그 요런 이게 원단인데 이거 원단을 이렇게 상징한 건데 그 노방이라는 이런 원단이에요. 이런 원단 이런 거. 아 이거야? 네, 요거를 제가 쟤를 이렇게 가려줘 보면 어떨까? 아예 그냥 이렇게 막 노출하는 것보다 가려주면 어떨까 해갖고 여러 가지 시도를 이렇게 해보는. 야 이거 바지 너무 마음에 든다. 요 바지도 세트랑. 네, 이것도 이게 이런 시보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림대로 시보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보리도 제 그림을 의뢰해서 직접 짜야 돼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걸 시도해보고 싶어서요. 좀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해보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실도 있고. 이게 다 원단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그리고서 원단을 이렇게 가져와갖고 어떤 원단을 쓸지 이렇게 해서 골라서 하는. 이야 원단이 엄청 많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막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림인데 이제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 때는 이제 저희가 좀 한국적인 느낌을 입고 집에 가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추석에 부모님 뵈러 못 가잖아요. 그래. 그때 내가 뭐 했더라 생각해보니까 고향의 봄 있잖아요. 내가 살던 고향은 노래 있잖아요. 꽃피는 맞아요. 그것도 고향에서 추석 때 나오잖아요. 그래. 이거 엄마가 거기서 듣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못 가는데 엄마가 들었던 그 노래를 나도 같이 이렇게 앉아 들으면서 이 노래로 내 추석에 옷을 한번 풀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라는 그런 주제로 옷 하나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울긋불긋 꽃대걸이라는 주제해서 두 가지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왜 가슴이 찡하지? 그래서 이 뭔가 마케팅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추석 선물 뭐 이렇게 나가도 되겠다. 추석 선물까지는 제가 좀 옷을 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추석 선물은 못하고 일단 저는 이제 이 예쁜 옷을 입고 고향에 못 가지만 이 옷을 입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못 가는 그 마음까지 담아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뵐 수 있으면 대리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것도 좋네. 네. 찡하다. 진짜. 예. 나 봐라 보면 패션 디자이너인 너를 보러 온다고 원피스를 이렇게 꽃 한 장 하고 왔어. 근데 언니한테 딱 잘 맞아요. 뭔가 아나운서 느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너 그 댓글 봤어? 네, 봤어요. 댓글 봤어요. 아이유라는데? 아니, 그거는 욕먹을 것 같아요. 진짜 아유님 팬들이 보면 욕할 것 같은. 아유 겸손해라. 확실히 너 와서 보니까 지금 너 이 옷차림부터 쭉 지금 일하는 복장이잖아. 네. 너 완전히 그날에 꽃단장하고 왔네 이제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멋져 보여. 진짜요? 완전히 워크우먼? 진짜요. 맞아요. 그때 언니한테 봤다고 이 애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보미네 회사로 드디어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보미가 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응원과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국군포로 소녀를 좀 정부에서 잘 대해줘라.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보미가 자기 회사 사장님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청 재밌고 좋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일단 만나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아이고 대표님 여쭤보고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재범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아, 가수 임재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 제가 회사 소개 좀 해주시면. 네, 우리 회사는 이제 원래는 인터넷 마케팅 회사로 네. 서울대생 6명이 예. 15년 전에 만든 회사인데, 예. 그분들이 다 대기업으로 취업을 가고, 한 분이 남아가지고 10년 전에 예.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재창업한 회사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전문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내 대단한 회사들의 전자상거래 모를 예. 이제 제작해 줬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우리 전자상거래를 직접 해다오 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예. 의류 쪽에 예. 노하우가 예. 형성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브랜드를 실제 런칭하자 해가지고 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라다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있어서 명품 예, 저희들이 이제 실제 런칭을 해서 예. 지금은 이제 패션 쪽이 매출의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너무 대단한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아유, 일단은 이렇게 회장님 그 회사에서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 일을 하니까 또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북한 사람인 거 알고 받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왔다는 건 어떤 계기를 통해 알게 됐고? 나중에 이제 네. 본인이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신문 기사 난 것을 저한테 보여주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긴가민가 했어요. 그때 북한 MZ 써보니까 언어 입장에서 어때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도 단점이 있다면? 아니, 없어요. 회장님 너무 너 되게 좋아한다? 정말이에요. 언어적인 면에서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언어적인 면에서? 네. 몰랐다니까. 몰랐어요. 장점은 그러면 뭐라고 보세요? 원래 본성이 이제 쾌활하고 예. 명랑하고 예. 모든 데에 호기심을 갖고 있고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단점이 없다? 네, 그러면 혹시 북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임재라고 굉장히 조선시대에 유명한 문필가인데 그분이 이제 황진이를 굉장히 사모해서 평양 감사로 예정이 돼서 이제야 이제 황진이를 보겠거니 하고 평양 감사로 가면서 황진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못 쳤습니다. 그러면 묘로 가자. 묘터로 가자. 거기서 이제 술을 한 잔 권하면서 시를 읊었죠. 시조를 읊었는데 사실 그 당시 이제 조정에서는 평양 감사로 보냈는데 기생 무덤에 가서 시조를 읊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할아버님이 관직에 뜻이 없었어요. 그 전집을 북한에서 먼저 발간을 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종문에서 그것을 전부 나중에 입수해서 저희들이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북한의 장점, 우리의 장점 다 합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러게요. 예, 문화적인 면에서는 교류가 활발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금 북한에서
한류의 패션을 엄청 사모합니다. 아, 그래. 따라오지 못해 안달이거든요. 필요하면 뭐 북한 네. 평양에 우리 네. 패션쇼를 한번 해야 될까? 그때 총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봄이한테 혹시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마음껏 디자인 꿈을 펼치길 네. 바라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항상 제가 주문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땅에 와서 혼자 이렇게 잘 적응한 우리 봄이를 따뜻하게 회사에서 그래. 이렇게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네. 봄이야, 너는 사장님을 어떻게 생각해? 일단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음. 기반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어서 저는 너무 네. 그래. 항상 감사를 잊지 말고 네. 더 성실히 해서 더 큰 꿈을 위해서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양에서 쇼를 합시다. 그때 또 제가 또 카메라 들고 갈게요. 오케이, 좋.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또 우리 봄이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에게도 여러분 댓글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퍼셉이라는 또 브랜드가 지금 또 유명하니까 거기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 제일 어색해요. 팩폭을 나는데 이거 장기거든요. 네. 놓고 가죠. 네. 우와, 언니 엄청 힘세네요.